XRP가 3달러를 넘겼죠. 그냥 단순하게 올랐다가 아니라 3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상징 같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딱 그때 찍었던 역사적인 고점 근처고요. 그 이후에 6년 동안 아무리 올라가도 그 벽 앞에서 주저앉은 바가 있었고, 이 벽을 이번에 뚫었다는 것은 현재 리플 XRP를 둘러싼 시장의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하게 차트를 뚫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구조가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리플이 은행업 라이선스까지도 신청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동안 리플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네트워크 기업이었죠. 근데 은행 라이선스를 가지게 되면은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이나 결제, 환전, 수탁까지도 그냥 전통 금융의 한 축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은행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문턱 자체가 엄청 높았었고, 한마디로 아무나 못 들어오는 방입니다. 근데 그 문을 열면은 XRP는 은행 안에서 결제 자산, 담보 자산, 브릿지 자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격 얘기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 2억 달러짜리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커스터디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인 금고입니다. ETF가 되든 안 되든 기관 돈이 들어오고자 한다면은 이 금고가 필수인 거고요. 리플이 그걸 직접 만들고 자기 생태계로 묶는 거죠. 한마디로 은행 면허에다가 커스터디가 더해지면은 기관 자금 직통 루트라는 엄청난 큰 그림이 이제부터 그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시장은 또 ETF 얘기로 달아오르고 있죠. XRP가 다음이다.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요. 블랙록은 현재 XRP에 대한 ETF 계획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ETF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ETF가 아니더라도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리플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XRP 가격 살펴봤을 때 기술적으로 3달러를 넘기면요, 그 다음 강력한 저항이 7달러 근처입니다. 거기까지는 거리량 공백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속도를 붙이면 금방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단기 급등 뒤에는 조정이 필연적이겠죠. 안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익절 타점을 챙기시고, 중장기 홀더분들은 구조 변화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단순한 시세 싸움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편입 시나리오의 초입에 서 있다는 거. 은행 라이선스, 커스터디 인프라, 기관 유입, 그리고 활용도 확장까지도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리면요, XRP 7달러는 단기 목표가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완벽하게 새로운 서사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셔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행 라이선스 승인 시점, 이게 언제 되느냐. 두 번째로 커스터디 시장의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 규모가 얼마나 클지. 이 세 가지가 XRP의 진짜 시세판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인 거고, 이런 것들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XRP가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약 1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다른 코인들이 주춤하는 와중에도 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3.35달러, 17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기술적인 차트, 그리고 투자자 심리까지도 이 세 가지 영역이 동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온체인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요, XRP 네트워크에서 최근에 거래량과 순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는 단순한 내부 이동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들을 뜻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틸리티 스파이크가 나타난 뒤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여기에 소셜 점유율까지도 7.95%까지 상승을 했어요. 19일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암호화폐 대화 속에서 XRP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관심이 빠르게 XRP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자 심리 자체도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중심리 지수가 1.17로서 2주일 만에 최고치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지표가 양수라는 거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인 거고, 특히나 소셜미디어 언급, 그리고 감정 분석을 결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강세가 확인이 되어 일간 차트에서 아룬업 지표가 100%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고점을 경신하고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수 모멘텀이 강력하게 유지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구조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3.39달러 저항을 뚫는 경우에는 3.66달러까지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매수 압력이 약해지게 되는 경우에 3.01달러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일부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 지갑의 물량 분배 흔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흐름들이 단기 고점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항 돌파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느냐, 이게 랠리 지속의 핵심 변수겠죠.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온체인 지표, 투자자 심리, 기술적인 흐름 모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저항 돌파랑 거래량 유지 여부가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인 거고, 숫자가 일단 먼저 움직여줬죠. 그리고 차트가 뒤따라오고 있고 커뮤니티가 불을 붙인 상황인 만큼 오늘과 내일의 움직임 자체가 향후 흐름을 가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정말 중요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비중이죠. 저는 이거를 제3의 종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현금 비중 자체가 갖고 있으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시장이 오를 때는 불안해가지고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게 되고, 반대로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불안함에 매도를 하고 결국에 바닥에서 손절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트코인, XRP, 그리고 각종 알트코인들까지 물론 전부 다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현금 비중이 없으면 시장이 크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현금 비중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내가 보유한 XRP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순간을 활용해가지고 분할 수익 실현으로서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매매 습관이 뭘까요? 더 올라갈까봐 못 파는 거. 이런 것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생각보다 하락해가지고 다시 재매수할 기회요. 의외로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고점이 보이면 몰빵 매도가 아니라 분할 익절을 하세요. 그렇게 확보한 현금 비중은 내가 찍어둔 재매수 타점이 왔을 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번에 XRP가 4,900원까지 갔을 때 누가 3,000원대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에 3,000원 후반까지 내려왔고, 그때부터 과감하게 매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자체가 나와준 겁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고, 또 누군가는 저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반등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